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환호하기는커녕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퍼즐입니다. 분명 호재인데 악재처럼 반응한 시장. 오늘 우리는 연준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매파적 인하가 대체 뭔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연준의 결정입니다. 시장이 원하던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포장지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격이랄까요? 지난 10월 연준 회의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를 0.25% 내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돈을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 QT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딱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바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죠. 바로 여기서 매파적 인하라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등장합니다. 행동과 말이 따로 노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분명 엑셀을 밟았는데 동시에 브레이크도 꽉 밟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우리가 흔히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파는 물가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쪽이고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이나 일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이죠. 이번에 연준의 행동 자체는 금리를 내렸으니 명백히 비둘기파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문제였습니다. 말은 완전히 매파적이었거든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딱 이런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다. 앞으로 쭉쭉 내릴 거라는 확실한 청신호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뭐였냐면 이번 인하는 그냥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걸 수도 있다. 다음은 보장 못한다. 이런 식의 경고등을 천 셈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결정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10대 2로 결정됐는데 한 명은 금리를 더 많이 0.5%나 내리자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아예 내리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투자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은 시장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아주 격렬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파월 의장의 연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또 금리 내릴 확률 90%, 거의 확정된 미래였어요. 그런데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 확률이 60%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순식간에 확실한 호재가 불투명한 도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확률 게임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미국 국채 금리는 바로 치솟았고요. 달러 가치도 급등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금, 암호화폐 같은 자산들까지 줄줄이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난리폭석이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강달러와 시장 변동성은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갑, 우리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강달러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요. 둘째,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진짜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강달러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기 쉬워요. 그럼 코스피 전체에는 안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해외에서 달러로 물건 파는 수출 대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똑같이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내 모든 자산이 원화에만 묶여 있지는 않나요? 이럴 때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달러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마세요.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꾸준히 돈 잘 벌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값 받고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것. 그게 결국엔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대체 이 안개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은 딱 하나의 줄다리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와 물가 사이의 싸움이죠. 연준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이럴 때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거죠.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주가, 이건 그냥 소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신호는 그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경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지금,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내시겠습니까? 이런 변동성은요, 위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